천안 지역 곳곳이 벚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원성천에는 이미 벚꽃이 만개했고 주말에는 북면에서 위례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아산 성홍 이순신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문화관광형 축제로 진행됩니다. 세종지방경찰청의 개청 시기가 오는 6월로 늦춰집니다. 조직과 인력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전해지던 봄꽃 소식이 천안에도 닿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벚꽃들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꽃망울을 터뜨린 원성천과 축제를 준비 중인 북면에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 원성천이 꽃길로 변했습니다. 봄이 불러온 벚꽃은 시민들을 사로잡습니다. 눈 날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죠.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벚꽃 피니까. 금세 질지 모를 벚꽃은 사진 속에 간직합니다. 외국인에게도 벚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필리핀에도 벚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태조산까지 이어지는 원성천은 다음 달이면 유채꽃이 피어날 것으로 보여 천안 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 북면은 서서히 꽃망울을 틔우고 있습니다. 마을 초입에 피기 시작한 꽃은 길을 따라 서서히 피어나고 있고 주말이면 북면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일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전에 심은 벚꽃 나무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겸해서 심은 길이가 한 12.5km 정도 되는 아주 자랑스러운 벚나무 길입니다. 주말인 13일과 14일에는 북면에서 천안 위례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은석초등학교를 주무대로 하는 축제에는 각종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단대호수 천오지를 비롯해 북일고 벚꽃도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 12경 중 하나인 천안 종합휴양관광지가 말뿐인 관광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종합휴양관광지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7년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천안 종합휴양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면적만 74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있는 시설이라곤 모텔이 전부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상가들도 모조리 문을 닫았습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과 워터파크가 들어섰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로 왔다가 산책을 할 수 있다던가 문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먹거리도 없고. 사람들이 당연히 안 오죠? 문화 여가 시설이 추가로 투자되지 않으면서 관광지 주변은 10년 가까이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술의 전당과 워터파크 외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사실상 끊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광지 내 90%에 가까운 땅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 보도블럭은 곳곳이 다 파헤쳐졌고 시설물들은 방치되고 있지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으로도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저 밑에 보시다시피 지금 집안이 가라앉고 올라가고 하는 상태에서 인도블록이 튀어나오고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이에 대해 천안시는 휴양관광단지가 민간 투자로 조성된 만큼 직접적인 활성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볼 것 즐길 것 없는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성홍 이순신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올해는 축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예년과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8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4일 개막합니다. 예년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축제 기간을 늘리고 축제장의 위치를 다양화했다는 겁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지난해까지 4일간 열렸던 축제를 닷새로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해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양온천역 광장에 집중됐던 행사를 현충사와 온양민속박물관, 곡교천 등으로 다양하기로 했습니다. 시 전역을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역전 앞에서 해봤고 시청 앞에서도 해봤는데 할 때마다 각자의 장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같이 함께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역 문화자본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순신 미래를 열다라는 축제의 주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축제 전날인 23일 온양관광호텔에선 이순신 장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또 스마트폰 게임인 성웅 전설을 선보이고 드론 전술 비용과 4D 영화 상영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합니다. 거리 퍼레이드도 부활합니다. 오는 26일 17개 읍면동과 9개 자매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아고사거리와 온양온천역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자매도시하고 이번에 같이 공연도 하고 퍼레이드도 합니다. 한편 문화재단은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화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아산시청 공무원이 충남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충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 기업경제과에 근무 중이던 지난 2017년 7월 모 대학교로부터 여비 78만 원을 지원받아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당시 이 부서는 해당 대학의 온양온천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오는 30일 제74회 치아의 날을 앞두고 건강한 치아 어르신 선발대회를 엽니다. 참가 대상은 65세 이상 아산 시민으로 치열과 잇몸 상태 등을 심사해 8명의 건치 어르신을 선발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9대 이성기 총장이 9일 취임했습니다. 이 총장은 교내 다산정보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비롯해 개발도상국 직업훈련에도 힘쓰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이성기 총장은 행정고시 32회를 통해 공직을 시작한 후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과 고용노동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천안축협과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백혈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당기 순이익의 1%인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있는 천안축협은 올해로 13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3억 6,800만 원을 전달했고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회는 87명의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업계 사회공헌단체인 나눔축산운동본부도 환아 치료를 위해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달 중 개청을 목표로 했던 세종지방경찰청의 개청 시기가 오는 6월로 2개월 늦춰지게 됐습니다. 조직과 인력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소담동의 한 상가 건물. 이곳 2개층이 세종지방경찰청 임시청사로 쓰일 예정인 가운데 개청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세종경찰청 개청 목표 시점은 오는 6월.
당초 이달 중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법령 정비가 늦어지고 조직과 인력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2개월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통과한 세종경찰청 기본계획을 보면 3개과 53명의 인력이 전부였지만 현재는 최소 5개과 10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 개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53명의 인력만으론 지방경찰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무늬만 경찰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세종경찰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 확대에 대해 본청과 공감대를 이뤘고 이달 중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만 개정되면 오는 6월 개청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1일부터 시청 1층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영상과 기록물 전시회를 엽니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은 물론 세종시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록물 전시와 함께 시민체험형 포토존과 체험존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한 대당 200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00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이나 법인 등으로 전기 이륜차 제조 판매사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1인당 최대 10대까지 지원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연내 개교 무산 논란을 빚고 있는 산타체칠리아 국립은하관 세종분교 설립과 관련해 분교 설립에 대한 해당 음악원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 박무익 차장은 지난주 로마 본교를 직접 찾아 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세종 분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두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교육부의 설립 승인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가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전담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 문을 열었고 2022년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 세종시 종촌 종합복지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시설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인지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양보호사 1명이 치매 환자 4명을 돌보게 됩니다. 오로지 치매 환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환자 25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원 지역에만 있던 세종 치매 안심센터도 다음 달 이곳 어진동 복컴에 문을 열게 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게 될 예정으로 치매 상담과 교육은 물론 치매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쉼터와 가족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치매 센터가 2곳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재 인력 채용과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도 추진됩니다. 치매 환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2년까지 조치원 지역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 지역 치매 환자는 2,900여 명.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4,53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생활권에 465세대를 빼면 모두 4생활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투기 지역 등으로 묶여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 올해 분양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 1-5 생활권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파트 부지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체 465세대 규모로 올해 세종시에서의 첫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제2 집무실이랄지 대전하고의 어떤 그 도시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어떤 청약시장은 그 여전히 상당히 좀 관심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세종시 신도시에서 올해 약 5,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1-5 생활권을 뺀 나머지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이곳 4-2 생활권 방곡동에 몰려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M1블럭 612세대를 시작으로 7개 블럭에서 4,073세대가 상반기 중 차례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짓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가 대부분 보면은 공공 분양 방식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4-2 생활 방곡동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올해 상반기 중 이들 아파트의 분양 실적과 도시 개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 다른 생활권에서 추가 분양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는 정부 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서울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민회관이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5일 재개관합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12억 원을 들여 대강당의 객석의 의자와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강당 내 무대와 객석을 잇는 장애인 경사로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히트텍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427-47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H케이블에서 전기제품 생산기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416-399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율산에서 제품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55-480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